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598쪽 향천 질서의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사회 파트라서요. 그런데 사회 파트에서 꼭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거예요. 조선시대께. 자, 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치고 갈게요. 양가로 3번에 사족들의 지휘 강화 노력 보세요. 족보의 편찬. 다 하시면 될 거고요. 청금록과 향화를 중시했다. 청금록이란 학생들 출석부예요. 서원하고 향교에 출입하는 양반들의 명단을 청금록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지방의 사족들 있죠. 제지사족들. 그 명단을 향안이라 불러요. 이런 게 중시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임질이라는 이유가 되면 훨씬 더 신분 질서를 강화시키려고 해요. 왜? 기존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왜? 새로운 애들이 치고 들어오잖아. 예, 견제하고 결속력을 다지고 싶어 해요. 동약. 양반들은 9년을 단위로 하여 농민을 지배하기 어렵게 되자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제 9년 단위가 아니라 거주지, 마을 단위죠. 마을 단위로 촌락 단위로 동약, 우리 동네 약속을 강화시키게 하더라. 동약에다가 별표할까요? 네. 서원과 사후 건립,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들이 만들어지죠. 자기 문중에 선생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이렇게 후학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기르는 서원들과 사우가 세워졌다. 좌측에 사후라는 게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가문에 이름이 있는 선조나 훌륭한 인물들을 모아 제사 지는 것입니다. 선생님 집안도 이거 있어요. 어렸을 때 사후에 자주 들락날락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후기가 되면 자신들의 가문들의 어떤 그 다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월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사후 등이 만들기 시작했다. 자기 그 선조들의 제사를 한 군데 막 지내는 거야. 별도 제사를 지내는 것, 가문의 제사를. 동성마을이 형성된다. 족적을 결합하고 동성마을. 우리 마을은 전부 다 김씨만, 이씨만, 박씨만, 최씨만, 정씨만, 나씨만 이런 식으로 동성마을이 형성된다. 이건 이제 잔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몰락한 양반들이 뭐라고 할까요? 보통 서울에 사는 건 보통 이성 작거라고 하죠. 성씨가 다른 사람들이 한 군데 다 모여 살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서울에서 몰락해서 낙향했다고 해요. 낙향했던 세력들이 우리 마을에 동약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같은 성씨들끼리만 모여 사는 거, 집성촌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할머니 집이나 애할아버지 이렇게 고향 시골 마을에 가보시면 다 인사하라고 그래. 인사해. 큰아버지시죠, 작은아버지시죠, 다 인사하라고. 무조건 인사해놓고 봤더니 다 같은, 나중에 성장해놓고 봤더니 전부 다 자기가 같은 성씨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죠? 잔반이에요. 몰락한 양반들이에요. 조선 후기가 되면 몰락한 양반들이 동성마을을 형성하더라. 그 다음에 양가를 이번에 부농층, 여호부민이죠. 그러니까 여호부민은 중농, 중상,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잘 버신 분, 농업을 해서 잘 버신 분들은 보통 여호부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호부민들이 등장하더라. 599 향전 지배권을 둘러싸고 분홍청 중심의 새로운 세력, 신향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사족 세력, 구향 사이의 대립을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싸울 전자니까. 신향들은 구향들에 대항해 관주도, 향촌지회 운영기구에 된 향청, 향해 등의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한다. 영양 신향 세력을 지원 무기라는 수령의 입장에서 신향 세력이 유리한 국면으로 발전해 갔다. 그 결과 향촌사에서 신향과 수령의 밑으로 습니다. 신향과 수령이 힘을 합쳤습니다. 결속적 위치가 더욱 강화됐다. 결과 관건의 강화, 향의 기능의 변화, 그다음 사족 세력이 약화, 폐해, 수탈이 심해졌고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더라. 견제 기능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죠? 지지사족들이 약해지면 견제 기능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관건이 강화되는 부분은 아까 비리가 많아질 거고, 그럼 제지사적 힘이 강해지면 제지사족들이 관건을 넘어서서 월권행위를 할 거고, 서로 간에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향전에 대한, 일단 향전 나온 조선 후기로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601페이지 보세요. 사회 변혁,
사회 변혁의 움직임들을 한번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양가로 3번 농민의 의식이 성장한다. 농민의 의식이 성장한다. 뭘까요? 교육이죠. 분홍과 부상들이 등장하죠. 그죠? 분홍 앤드 부성이 되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교육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사고가, 생각의 수준이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농민의 의식이 성장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21세기에 거의 대부분 다 고등교육을 다 받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식 수준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죠. 지식은 되게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불안의 심화, 이양선의 출몰, 이양선. 오른쪽에 이양선 설명됐죠. 다를 이자죠. 우리의 배와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상선들이 우리나라에, 상선이나 군함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뭐 해양을 측량한다든가, 뭐 통상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게 등장한다. 이양선이 출몰하더라. 도적, 하적, 수적. 그 다음에 민심이 불안해지죠. 민심이 불안해지면 비기, 비밀스러운 기록, 보통 정감록 같은 걸 얘기하겠죠. 미래 예언사랑이죠. 미래 예언들이 등장하죠. 이걸 도참설이라고 부릅니다. 사회가 불안해진다는 얘기죠. 사회가 불안해지면 항상 나타나는 게 도참설이죠. 미래 예언사상. 야, 5년 뒤에 어떻게 되는데, 10년 뒤에 어떻게 될 거래. 막 이런 미래 예언사상들이 등장합니다. 도참설 같은 게. 앞으로 정씨가, 정씨성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새롭게 지배할 거래. 그래서 청감록을 보고 봤더니 뭐 경상북도 어느 산의 중심으로 해서 많이 모이기 시작한다고. 실제로 상당수의 함경도 사람 이주에 살기도 하고요. 조선 후기에는 뭐 사회 불안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02쪽 예언사상의 태도. 말세, 왕조의 교체, 그 다음에 정감록, 정시성이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 정치성이 꽤 많죠. 뭐 정몽주, 정약용, 뭐 꽤 많죠. 정시성, 뭐 정인홍, 정여립, 되게 많습니다. 이 시간이 정시들이 되게 많은 인사들이 등장하는데요. 정시가 앞으로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이런 사상들. 미래 예언 사상입니다. 사회가 불안할수록 나타나는 무격신앙과 미륵신앙. 이것도 마찬가지죠. 무격신앙, 무당이죠. 무당이 뭐 얘기 한마디에 그냥 흔들리는 사상들. 미륵신앙, 항상 미륵신앙은 불교도 얘기했지만 언해피, 사회가 행복하지 않을 때,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항상 나타나는 용어들입니다. 미륵신앙, 보통 50억 년 뒤쯤에나 54억 년 뒤쯤에 나타나는 미륵신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 이 불안한 교세와 그 다음에 서양의 문화들이 전파되는데요. 603페이지. 천주교, 서양의 사상들을 쭉 보죠. 천주교 주술례. 첫 번째, 학문적 수용. 17세기에 이제 청을 다녀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학문으로 소개됐다는 거예요. 종교가 아닌 학문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보통의 이제 선교사가 중심이 돼서 보통 이렇게 움직이는 반면 우리는 유일하게 학문의 수준을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자, 대표적인 게 천주교 신화운동 보겠습니다. 종교적 수용. 남인계열의 실학자 밑줄을 씁니다. 경기 남인이죠. 성호 이익의 제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호 이익의 제자들, 남인계열의 실학자들이 천주교 서적, 즉 천주시리를 읽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천주시리 밑줄 보시고요. 그 다음 이승훈이 베이징에서 영세를 받고 포교활동이 이런 신자 숫자가 증가되었다. 천주교 금암령. 천주교는 합법이 아직 아니죠. 법에서, 그죠? 일종의 아직까지 사입이라는 거예요. 압박을 가하고 금했다는 거죠. 계기가 된 게 뭐냐? 천주교의 가장 큰 문제점. 두 번째 줄 나와 있죠.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고 사자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그냥 평등사상과 내세사상, 평등. 우리 성리학사는 신분제 질서 사회를 되게 강조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평등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선 시대 양반 사회에서 이걸 통용되기 어렵죠. 내세세상 이런 걸 강조했다. 천주교를 사교, 사회비로 규정했다. 정조도 추조, 형조죠. 그러니까 추조니까 잠깐 언급드렸죠. 앞선 시간에. 추조 적발상, 형조의 관리들이 관리를 적발했다. 이벽, 이승훈, 정약용, 건출신 등이 김범우의 집에서 예배를 보다가 적발되었다. 이 결과 천주교 수입이 금지되었고 그다음 상당수는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벽, 이승훈, 권철신. 대신에 정약용은 좀 달라지죠. 정조 시기의 정약용은 어떤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네. 정조 임금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니까 이게 추조 때는 괜찮았습니다. 반해 사건 보겠습니다. 정조입니다. 이승훈, 정약용, 성균관에 있는 반촌, 성균관인 동네 반촌 김석대의 집에서 성경을 강서받아 발견된 천주교 금함령이 되기도 했다. 이때도 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제 유배를 갈 때 정조 사후에 순조 때 안동김 씨들에 의해서 정조가 정약용의 내침을 당하죠. 유배를 당하죠. 그때 정약용을 천주교인으로 몰아서 유배를 보내거나 아니면 죽여야 되는데 죽이고 싶었어요. 안동김 씨들은요. 노론들은요. 왜? 남인의 100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정약용 한 사람을 죽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정약용이. 그런데 정약용이 본인은 천주교인이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천주교인들 사이에서는 아마 정약용을 걔에게 나쁜 평가를 하죠. 네. 그 다음에 천주교 박해, 정조 때 신해 박해, 일명 진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 전라도 진산, 전라도 진산은 원래 충청남도 금산입니다. 행정구역막 예전하고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현재는 여기에요. 예, 전라도 금산, 진산에서 천주교신의 윤지충이 모친상을 당하고 신주를 신주는 이거죠. 이런 것들. 이 패를 천주교시 장례를 지렸다 불사르고 이때 윤지충 권상위를 사형에 처형하고 이해 가셨죠? 홍붕한 서양 서적을 모두 소각. 예. 신화가 최초로 전례 문제로 순교한 최초의 사건이 최초 순교했다. 종교적인 문제로 목숨을 잃은 걸 우리는 순교라고 하죠. 그래서 윤지충은 그 정약용 큰 형과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큰 형의 조카 사이 이쯤 돼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정시지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도 하겠습니다. 신유 되게 중요하죠. 순조 때고요. 네, 신유 앞에 별표. 노론 강경파인 벽파가 안동김 씨들입니다. 남인 10파 정약용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신유박해. 그 결과 이승훈, 이가한, 정약용 등 남인학자, 청나라 신부 주무 300명이 처형. 정약용은 큰형이죠. 정약용의 처형. 그다음에 정약전 바로 이 형이죠. 흑산도로 유배.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가죠. 섬으로 갔으니까 되게 엄한 처벌 받은 거죠. 유배 갔다. 이 사람 쓴 게 이제 유명해졌죠. 흑산도에 가서 그 고기죠. 물고기죠. 물고기들의 생태를 연구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남아있죠.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됐고 그래서 이게 한등급에 기출됐죠. 우리 공무원 시험에도 단독 문제가 나왔거든. 뭐 단독 문제가 됐든 아마 선택지가 나오든 어쨌든 한번 나올 것 같아. 체크합시다. 그 다음에 황사영의 백서 사건. 이와 같은 그 순교 사건 때문에 황사영이 그 베이징의 서양인 주교에게 편지를 썼어요. 백서, 하얀 비단에다 글씨를 써서 그래서 백서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근데 발각됐어요. 발각돼 처형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해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보시면 되게 황사영의 백서 사건이라고 합니다. 기해박해, 헌종 때 풍양조씨와 벽파가 연계하여 풍양조씨가 벽파와
연계되어 역파는 노론들 얘기합니다. 노론의 벽파들과 연계되어 세드 권력을 잡은 천주교의 탄압을 강화했다. 되게 많은 신부들이 또 희생되는데요. 프랑스 신부 모방, 앵베르, 샤스탕 약 70명의 천주가 처형. 정부는 척사하는 폐를 적어서 척사윤홀을 합니다. 척사윤홀을 주고 뭐예요? 척사, 배척한다는 거죠. 배척한다. 즉 법에 규정되지 않은 그 사악한 것들은 배척, 윤은 왕이 직접 발표한 걸, 헌정이 직접 발표했다. 이걸 기해박해라고 합니다. 병호박해, 김대건 신부, 당진이죠. 솔매, 지금도 되게 유명한 성지가 되어 있죠. 솔매를 근거로 포교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1846년 체포되었다. 그리고 관련자들이 처형당했다. 병호박해, 김대건 신부 나오면 병호박해, 솔매, 그다음에 병인 박해, 흥선대원군이죠. 이제 고종 때니까 흥선이 천주교에 대한 세력의 불안과 서양 세력에 대한 이기의식에 대항하여 프랑스로 하여금 러시아 남아 제재를 깨하려다가 프랑스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됐기 때문에 협조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즉 예교 문제가 터져 나오죠. 이때 이제 흥선대원군이 천주교인들 보시면 프랑스 신부 9명, 남종삼 등 수천 명의 신도를 처형하게 됐다. 이게 병인 박해, 훗날 병인 양요의 배경이 되죠. 병인 박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흥선대원군. 프랑스를 끌어서 러시아 남하를 막으려고 했어요. 프랑스가 종교와 정치,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목적으로 군대를 파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 나온 게 병인 박해. 그 다음에 동학에 관련된 부분 봐볼까요? 605페이지에 되겠군요. 우리 근현대사에서도 이제 이걸 되게 많이 다룰 건데요. 동학에 대한 기초적인 것만 해서 치고 넘어갈게요. 보겠습니다. 동학의 창시 1860년 경주에 몰락한 양반 최재우 정도는 다 아실 거고요. 최재우의 모습 일대 2대 최시영의 모습. 나이 차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최재우하고 최시영은요. 근데 최재우가 이렇게 동학을 창시하고 깨우쳤다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최시영도 그리 멀지 않는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최시영이 직접 최재우를 찾아가서 받아주죠. 나를 교주가 본인도 동학에 투신하겠다. 그래서 최시영이 최재우로부터 좀 배우죠. 그리고 최재우가 이제 희생되고 난 이후에 2대 교주로서 최시영이 활약을 하고요. 동경대전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엮어서 2대 교주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됐다. 실질적인 교주 역할을 다 했다고 봐야 되겠죠. 동학의 교리 및 사상, 유불선입니다. 동학의 교리,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 여기에 민간신앙, 그 다음에 천주교 교리까지 일부가 들어 되게 종합. 즉 이거죠. 서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동학이라고 했다 보시면 돼요. 서양의 학문, 우리는 동양의 학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발했다. 좀 짬뽕이죠. 동학 순수하게 우리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 남의 거잖아. 유교, 불교, 도교, 그다음 민간신앙, 그다음에 서학, 천주교 다. 동학의 사상, 철학적 주기의 동관을 쳐볼까요? 주기, 가끔 함정 파죠. 주리라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인의예지잖아요. 사람이 지금 현재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죠? 이건 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 우리가 내일 먹는 밥이라 생각하게 돼요. 지금 이 당시 농민들은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먹고 사는 게 시급하다고. 주리가 아니라 주기를 강조하더라. 그 다음에 간념론리도 머리로 생각하는 거 배경합니다. 종교, 샤머니즘, 무당, 도교, 불로장생, 현세이익, 도교 가깝고 궁극을을 부적과 주술을, 궁극을이라고 하는 부적을 써줬다. 이렇게 부적이 있죠, 이런 걸. 이걸 부적.
좀 이상하긴 하죠. 우리 현대 21세기 사람들 할 때는 예. 저 뭐야 이렇게. 사회적 기능 보겠습니다. 시천주와 인내천. 마음속에 한울짐을 모시는 시천주.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이 주장한 것. 양반과 상민을 차별하지 않겠다. 평등. 노비제도 폐지. 여성과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자. 광제창생. 사인여천. 되게 좋다. 사인여천. 사람 성격을 한울처럼 하다. 되게 좋다. 이 단어. 후천개벽. 운수가 끝난 조선왕조를 부정하였다. 옆에 살짝 적어. 동학은 조선을 부정하였다. 이렇게 나올 거야. 시험장에. 이렇게 되면 틀린 지문이야. 조선 왕조를 부정하였다는 게 맞는 거야. 그죠? 조선 사람이 조선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 조선 왕조를 부정할 수는 있어도. 이건 함정 파기 딱 좋은 문제다. 그죠? 네. 포고안민. 일본과 서양 국가의 침략을 막아내자. 우리나라의 안보를 강화시키자. 동학의 탄압. 교조 처형. 최재우 혹소의 무미를 한다고 1860년 경주 관아에 끌려가 맞아 죽었습니다. 교세 학대. 최재우의 뒤를 최시영이 교세를 확장. 동경대전. 동학의 성경이라고 보면 되겠죠. 동경대전. 이건 한문으로 좌측에 봐보시죠. 한문으로 부은 거예요. 책으로 딱 논조장 찍어. 용담유사 찬송가야. 용담유사 밑에 한글이야. 농민들이 이걸 동학교도를 읽고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용담유사는 찬송가이기 때문에 한글로 편찬되었다.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단정비 포접제. 포와 접주로 고정되어 있다. 자, 읽어볼까요? 포접제를 활용해 의식과 제도를 정착, 교단을 조직, 접주 또는 대접주라고 하였고 여러 포를 통솔하고 하였다. 원활한 사무처를 위해서 교장의 밑줄, 교수 도지의 밑줄, 직강의 밑줄, 대장의 밑줄, 중장의 밑줄 각자 직책이 있었다. 이런 직책을 던져줄 거야, 막 사료로 던져줄 거야. 이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동학의 어떤 인적 구성을 갖다가 설명한 거거든요. 이걸 포접제라고 불러요. 포접제. 여기 잠시만. 우리 지역에 포주가 딱 한 명 있을 거고요. 우리 지역의 동별로 여러 개 접주가 이렇게 있어요. 접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글자 따가지고 포접제다 이런 표현을 써요. 포접제. 오케이? 포접제. 그 다음에 정국장 최시영의 노력으로 최재훈은 사망했기 때문에 최시영의 노력으로 교세 확장돼. 동학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물론 강원도, 경기 일대까지 퍼졌습니다. 됐죠? 그 사료 한번 같이 봐주실래요? 최시영이 쓴 최초의 설법 최시영의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라 키워둡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평등하며 차별이 없나니 사람이 마음대로 기천을 나누면 하늘을 거스리는 것이다. 우리 도인은 차별을 없애고 선사의 뜻을 받들어 생활하기를 바라노라. 선사는 최재우를 의미합니다. 생활하기를 바라노라. 최시영의 설법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607페이지 농민의 한거. 진도를 좀 빨리 뽑는 이유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뽑고 있어요. 농민의 한거. 세도정치 시기에 이제 농민들이 못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일어나는 거야.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 농사짓고 남는 게 있으면 먹고 살 거 아니야, 가족들이.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죠. 그 첫 번째가 삼정의 문란입니다.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한곡을 얘기한다고. 전정, 군정, 환정, 한곡이라고 하죠. 정부의 정책, 토지에 대한 부분, 즉 우리 쌀 수확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겠죠. 군정, 군포에 대한 얘기, 국방비에 대한 얘기, 요즘 치면 국방비가 되겠지.
환정, 쌀을 빌려주죠.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자를 더해서 원금을 받아. 근데 너무 과하게 받아간다는 거야. 요 세 가지가 가장 문란해졌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 백성들의 삶인데 이걸 총들이 빼앗아간다는 거야. 이게 문란해졌나? 이게 어느 시기? 세도정치식. 이거 나오면 무조건 세도정치예요. 아셨죠? 네. 이렇게. 이런 거 나오면 기본적으로 순종, 혼종, 철종. 세도정치. 누구? 안동 김씨, 풍양 조씨, 그 다음에 다시 안동 김씨. 요 시기 세도정치. 가장 왜 이런 게 많이 나올까요? 매간 매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관직을 사고 파는 거예요. 네, 살매, 팔매, 관직을, 매간 매직을. 이게 이제 통상 우리가 지금 치면 그 당시 이제 관찰사라고 하죠. 네. 원래 도지사급이겠죠. 그 다음에 관찰사, 군수들 이렇게 후회한다면, 관찰사가 지금 가격으로 친다면 약 한 15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건 7억에서 8억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는 거야. 봐봐. 15억과 7억, 8억을 갖다가 투자해서 내가 군수가 되고 관찰사가 되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임지에 부임되면 본전 뽑을 거고, 그 다음에 투자한 금액에다가 이익금을, 수익금을 차지할 거 아니야. 이게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향리들에게 전달됐을 거고, 향리들 어떻게 농민들을 향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할 거고, 고스란히 얘들 여기 다 들어갈 거 아니야. 백성들로 빼앗았던 이런 많은 이익금들을 매간매직에서 본전을 찾고 이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속된 말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장사꾼이 본전하려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익이 남아야 할 거 아니야. 세도정치 이게 문란이라고. 삼정의 가장 큰 문란인 게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어? 진주밀란이라고 불렀었죠, 예전에는. 상관없어요. 임수련 농민보험기예요. 그러니까 진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경상남도 진주만이. 이게 어디예요? 전국화가 된단 말이에요. 전국의 모든 곳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되게 큰 문제죠. 네. 요건 뭐였냐면, 좀 예를 들어볼까요? 진주밀란이 뭐였냐면, 자, 봐봐. 이런 저장 창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쌀이 예를 들어 천석이 있다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창고에 예를 들어서 쌀이 천석. 그 다음에 장부상에도 그죠? 천석이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요거 깔고 일치하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근데 장부에만 천석이 있고 창고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그럼 어떻게? 감사가 나오면 어떻게 창고에다 천석을 다시 메꾸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지네들이 먹었으니까 지네들 거 채우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농민들의 호주머니를 메꾼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내가 오늘 밥을 먹기에 저녁에 쌀을 싣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응? 쌀을 싣고 이 쌀마저 빼앗아 가더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우 가족 쌀이 있어서 멀뚱말뚱 되게 아껴서 먹고 있는데, 그죠? 그 당시도 쌀이 주식이었단 말이야. 우리 지금 생각하면 좀 어이없긴 하죠. 우리는 쌀밥을 안 먹어도 살아요, 그죠? 뭐, 대체할 게 되게 많잖아요. 뭐 라면도 있고, 빵도 있고, 그죠? 피자도 있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뭐, 이렇게 어떤지 뭐,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이거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정, 군정, 항곡에 대한 얘기. 전정은 바보의 박스에, 전정에 대한 문란 특별하게 나오진 것 같지는 않고, 은결만 체크할까요? 은결. 양안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징세했다. 양안은 토지대장입니다. 군정의 문란, 족징 체크합니다. 도망자, 인징, 이웃에게, 항구첨정 어린아이에게, 백골, 징포, 사망자에게, 60세 된 면역자의 강령체. 네. 마감체란 게 뭐냐면, 60세가 넘어버리면,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서 마감해서 된다 해서 일시불로 막 부과하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이상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란, 가장 또 심각한 게 늑대예요. 늑대만 체크할까요? 필요 이상의 미국을 강제로 대여 이절분. 자, 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창고에 쌀이 200석이나 남아있어. 한 2년, 3년은 뭐 끄떡 없어. 근데 관가에서 쌀을 100석으로 강제로 대여준다는 거야. 늑대, 강제 늑대니까 강제로 대여주는 거야. 강제로 대여해주겠다. 아, 이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됐죠? 다음 페이지. 농민의 대응. 608페이지 피세요. 농민의 대응. 초기, 소청. 예, 학정의 금지를 요청하는 소청이나 탐관오를 비방하는 벽서나 기서 형태로 전개됐다. 벽서, 벽에다가 대자보 붙이는 것, 예, 개문서 이렇게 돌리는 것, 소문나지 않게 돌리는 것들. 이런 방식이었다. 후기에는요. 초기에는요. 후기가 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네. 그게 농민 봉기입니다. 홍경래의 난, 별표한 3개, 순조입니다. 서북지방, 평안도에 대한 차별대우.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북인하고 차별대우 받고, 청가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부를 좀 쌓게 됐다고. 쌓게 되면서 어떻게? 좀 살만했더니 얘들이 빼서 먹으려는 애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 세도 정치가한테 불만이 터져 나오죠. 1811년.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죠. 결과. 결국 홍경란은 진압되고 말았죠. 네, 홍경란은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난을 일으켰던 그 지도 한번 봐주시죠. 의주, 용천, 철산, 선천, 곽산, 정주, 가산, 박천, 태천, 다복동, 요 지역을 중심으로. 평안도, 예전에 이 지역은 결국은 우리 시험에 나온다면, 응용에서 나온다면, 강동 육지야, 옛날에. 우리가 거란의 도움을 받아서 여진이 주고 있는 것을 몰아내고 우리가 강동 육지를 획득하잖아요. 그죠? 혹시 이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던 장소와 가장 관련된 거 뭐냐 물어본다. 강동 육지 획득이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홍경래 난 시기에 그러니까 홍경래 난이 발생했던 시기 가장 큰 업적 이렇게 물어본다면 순조잖아요. 순조 뭐가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다 나올게. 홍경래 난, 그 다음에 공노비 해방이에요. 6만 6천여의 공노비가 해방됐어요. 요 두 가지 깡 묶어보세요. 순조 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농민보험기 있어요. 1860년, 51년이 지났죠. 경상오도 백마절 백낙신, 진주목 송병원 등이 보험기는 단성은 원래 산청이죠. 경상남도 지산자락에 산청군에 출발했고 진주로 파급되었다. 그 당시 진주목에 포함됐죠. 단성, 진주, 방금 얘기했던 진주 밀란의 시작점들. 전국적 현상이 벌어졌다. 이때 정부의 대안이 뭐였다? 610쪽 피세요.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서 삼정의 문란에 대한 부분을 시도하려고 해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삼정 이정청의 관료가 전부 다 세도가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목을 칠 수 있어? 이게 개혁이 돼? 말이 되냐고. 개혁기구를 만들 무슨 필요가 있어? 사람이 그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 손목 자를 수 있어? 불가능하지. 삼정 이정청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해 가셨나요? 네, 이게 철종대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좀 지울까요? 네. 612페이지. 근대 태동기의 문학. 지금 책 편제가 좀 되게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진도를 빨리 뽑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랑 논쟁. 성리학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호랑 논쟁이죠. 호랑 논쟁.
호론과 낙론자들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걸 우리는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건 노론 내부의 분화라고 보시면 돼요. 노론 내부의 분화 또는 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노론과 남인의 분열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노론 내부의 분화입니다. 자, 첫 번째 호랑 논쟁 보겠습니다. 호랑 논쟁의 613쪽 봐주실래요? 네. 호론, 충청도 지역의 노론, 송시엘 학통을 계승한 권상하. 권상하는 송시엘의 무릎팍제자로 통상 얘기해요. 무릎팍제자. 무릎을 꿇고 배웠던 사람의 뜻이에요. 직계라는 뜻이에요. 직계제자죠. 이런 뜻이에요. 그럼 자기 스승의 뜻을 100% 소화하는 인물이겠죠. 권상하, 한원진 등의 충청도 지역의 노론 학자들, 호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는 이물성 이론을 주장합니다. 인물성 이론이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자니까 다를 이자를 쓰는 거죠. 인물성 이론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기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조선을 중화로 보려는 대의명분이 깔려있기 때문에 오랑캐 인천과 결코 본성이 같을 수 없다는 논리로 북벌론을 전개하고 훗날 이정척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같냐고 물어본다고요. 이들은 다르다고 얘기한다고. 다르다고. 다를 이자야. 한자 체크하면 돼. 다른 이론이라는 뜻.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낙론들 보자고요. 낙론들은 인물성 동론을 주장하죠. 인물성 동론. 같은 동자를 쓰면 돼. 인간과 동물이 같냐고 물어본다. 같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동물은 청나라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청의 문화를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야.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인물성 동론은 청의 문화를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선 문화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네들이 안 가봐서 모른가 본데 가보란 얘기야. 같은 동자를 쓰고 있잖아요. 인간과 사물은 인간과 동물, 즉 청의 문화는 우리 문화와 같다. 완전히 달라졌죠. 네. 그래서 훗날 이 사람들은 개화 사상에 영향을 주게 됐고, 이 사상은 이정척사에 영향을 주게 됐죠. 정의로운 건 지킨다는 뜻. 정의로운 건 성리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한 것은 성리학 이해의 모든 것을, 성리학 이해의 모든 것은 배척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성리학만 유일하게 이 사회에 있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호론과 낙론들의 주장이 서로 다르죠. 그래프 한번 볼까요? 613쪽. 이물성 이론, 호론, 충청도 사람들입니다. 이물성 동론, 오늘날의 기호지방, 서울 경기지방 사람들. 인물 가지고 말짱 되게 많이 쳤어요. 한원진, 윤봉구, 권상하의 제자들이죠. 이간, 김창엽, 낙론들입니다. 서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청에 자주 왕래를 해요. 청에 자주 왕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네들의 발전된 모습을 청나라에 가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현장에 본 사람과 이 사람들 현장을 가보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이 나타나요. 이게 노론 내부의 분열이에요. 이게. 같은 노름에서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됐죠? 이 정도. 어려운 것 별거 없습니다. 사람하고 장난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것과 서로 바꿔서 얘기하는 경우 딱 두 가지만 딱 잡으시면 되고요. 핵심. 노론 내부의 분열이라는 것. 됐죠? 하나 빠진 게 있다, 좌측에. 성리학의 교조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612쪽에 성리학의 교조화. 놓칠 뻔했다. 교조라는 단어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종교가 아닌 것이, 종교인 척 한다는 거야. 이걸 교조하라 불러.
우리 보통 이게 유학 또는 유교에서 이렇게 발달되죠. 주의에서. 가끔 제가 물어보거든요. 우리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되게 많이 물어요. 우리 불교, 유교, 도교, 뭐 천주교 이렇게 다 교자가 붙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유교가 종교입니까? 물어본다고. 종교 아니에요, 이건. 학문이에요. 그죠? 종교가 아니고 저렇게 종교인 척 하는 단어가 또 우리 교자라는 단어를 써요. 이해 가셨죠? 네, 종교의 교조화. 네, 대표적인 우리 송시열 같은 인사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성리학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게 되면 둘째 줄에 성리학이 경직돼서 사문난적으로 몰아 죽인다는 거야. 네, 유교 교리를 어긋나게 했다는 거야. 우리 문파를 예, 배신하는 난자스러운 적이라고 주겠다는 거야. 있을 수 없죠. 학문의 자유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거죠. 요즘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렇게 1 더하기 1이 2가 굳어져 버리면 우리가 현재 21세기 봤을 때 논문을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이 발표된 이유가 뭐예요? 다양한 학설로 다양한 주장들을 근거와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쓰는 거거든요. 이게 논문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수없이 시대에 따라 변화가 되는 거고요. 근데 웃기는 것은 이게 정치인들이 주장한다는 거, 정치하는 사람들이. 뭘까요? 정치의 학문이 아직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엄격하게 대학교 교수들과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분리됐죠. 네. 서로 자기 지역을, 남의 지역을 침범하지 않죠. 성리학의 614쪽 넘기세요. 성리학의 상대야, 성리학을 비판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주의만이 자기의 자구해석을 할 수 있냐는 얘기죠. 내가 주의라면 나는 이 내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다는 거야. 이게 이제 성리학을 비판하는 것들이죠. 이 대표적인 게 학자가 윤유, 그 다음에 박세당입니다. 근데 윤유와 박세당은 아쉽게 사문난적으로 몰라 희생당하고 말죠. 그러니까 되게 경직되어 있는 거죠. 성리학에 대해서 누구도 주의가 해석했던 이 내용을 반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합니다. 윤휴 마찬가지. 축종 때 경신한곡으로 유배에 가던 중에 사사될 정도로 엄청난 이력을 발휘했다. 박세당 노장사상가 양미학 노장장을 받았고 주자의 학설을 비판, 사변록과 노장사상에 대한 주해설을 써서 성리학에 도전했으나 실학에 대한 농서인 색경을 조소라 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 두 분들은 전부 다 주의와 다른 해석을 했지만 사문난적으로 몰려 다 희생되고 말았다. 양명학 봐주시죠. 양명학. 명나라학자 양명, 왕수인이 정리받았다. 성리학의 절대와 형식과를 비판하여 실천적 강조한 유학사상을 새롭게 만들었다. 양명학. 16세기 중종 때 경전인 전습록이 처음 전래했다. 전습록 밑줄 긋습니다. 그리고 이 항이 전습록 변자 잘라봐. 전습록하고 변 슬러시 양명을 이산으로 규정하면서 일부 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였다. 전습록변과 전습록은 구분하셔야 돼요. 전습록은 양명학의 이론서고요. 변은 비판서입니다. 수용 보세요. 명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주로 정권에 소외된 경기도 지방의 소론의 동그라미체, 그 다음에 불우한 종친들 사이에서 점차 널리 퍼져나갔다. 그 대표적인 인사 17세기에 최명길, 소론 계열의 학자들이 수용하면서 좀 착각했다. 그리고 18세기 정제두 등 소론학자가 명백을 이어갔다. 주로 강화도를 중심으로 서울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양명학의 가장 핵심이 양지론이에요. 양지론이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조물주가 있다면 사람을 만들었을 거야. 응? 사마를 만들었을 거야.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계급을 만들지는 않았다는 뜻이지. 그럼 양지론 결과죠 뭐죠?
평등을 주장하잖아. 근데 서울에서는 평등한가 그 당시에? 완전 계급사회잖아. 그래서 서울에서 양명학을 공부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강화도로 건너가서 학문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갖다 뭐라 불러? 강화학파라 부른다고. 강화학파. 이해가셨나요? 강화학파라고 합니다. 그 강화학파 개보한 파시죠? 정제두, 제루의 615쪽 하고 있어. 제루의 그래프 정제두 봐주. 정제두 체크. 그 다음 이광사 한번 체크하죠. 이광사. 글도 되게 잘 썼죠. 그럼 이긍익 중간에 이긍익이 있을 겁니다. 이긍익 안 보이나? 보이시죠? 이긍익. 네, 연료실 기술을 썼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갈까요? 이건창, 이건빵. 여기 있었죠? 네, 양명학. 그래서 소문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학적 학풍이라는 표현도 써요. 몰래 집에서 이렇게 물려받는 학문이다. 가학적, 집가자를 씁니다. 네, 가학적 학풍이다. 이런 단어를 쓰죠. 야, 우리말이 전부 다 양명을 공부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학적 학풍들을 강화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요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말에 이제, 박은식. 정인보에게 마지막 계승되죠. 이렇게 정인보에 이렇게 계승됩니다. 박은식과 정인보에 이 사람들에게 계승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탕도 사상체계 심증리 인간의 마음이 곧 이라고 하는 이론 치양지 양지 밑줄 그어봐. 양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양지죠. 양지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었지 계획을 만들지 않았다. 평등하다는 거. 그 다음에 지행합일설. 지행합일 볼까요? 이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선지후행이죠. 선지후행. 이건 성리학의 주장하거든요. 지식을 먼저 득하고 난 다음에 행동하자는 뜻이죠. 그럼 언제까지 지식을 득할 건데 득하 동시에 행동을 옮겨달라는 뜻이에요. 행동을 실천해달라. 지행합일이죠. 그러니까 이건 양명하게 주장하는 게 지행합일입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걸 살짝 바꿔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선택지 조문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꼭 체크해달라는 얘기. 그 다음에 오늘 616쪽에 강화학파. 자, 18세기 초 정제들은 강화도로 옮겨서 양명학을 체계하였다. 강학파로 불렸다. 그 학문은 집안의 후손들과 인척을 중심으로 가학의 형태를 가학의 밑줄 우리 가문의 학문으로 연결됐다. 정제도 활동 내용, 정제도의 촌원, 그 다음에 만물 일체설 등을 통해서 어떤 학문적 체계를 갖추어갔다. 왕양명의 친민설을 받아들였다. 백성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 백성이 주인이 된다는 것. 그 양반 신분제 페이지. 그 다음에 19세기 이건창. 그 한말에 박은식, 종인보 등에 연결되었다. 됐죠? 이렇게 강학파까지 됐죠? 네. 조금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